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새모림입니다. 오늘은 오일 파스텔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보조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일 파스텔이 워낙 무르고 연필보다 두꺼워서 섬세한 작업이 좀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보조 도구를 활용하며 재료가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관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오일 파스텔이 필요해요. 브랜드는 상관없어요. 자주 손이 가는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가성비가 좋은 문교 제품을 주로 사용해요. 이 밖에도 시넬리에, 까엔다시 등 다양한 브랜드 사용 후기를 제작 중인데요. 그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물티슈가 필요해요. 일반 티슈도 있으면 좋고요. 물티슈는 손을 사용해 문질렀을 때 더러워진 손가락이나 오일 파스텔에 묻은 다른 색을 닦을 때 사용해요. 아무래도 마른 티슈보다 잘 닦이고 피부의 손상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손을 많이 사용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작품 완료 후 핸드크림으로 보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은 페인팅 오일과 붓이에요. 오일 파스텔이 오일과 왁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페인팅 오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작업이나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표현 때 굉장히 유용해요. 사용한 붓은 데지털 붓으로 굉장히 딱딱하죠. 아무래도 오일을 사용할 때 일반 종이는 기름이 번지기 때문에 유화 패드나 캔버스 패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캔버스 패드는 면천으로 된 거라 종이보다 요철이 심해요. 그래서 너무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면 털이 금방 상하게 돼요. 그래서 단단한 모질을 가진 붓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만약 캔버스 패드가 아닌 유화용 종이를 사용하실 땐 이렇게 좀 더 부드러운 아크릴모의 붓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붓은 패드 종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찰필과 사포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찰필은 오일 파스텔을 블렌딩할 때 사용하는데 끝이 더러워졌을 때 칼로 깎기가 쉽지 않거든요. 연필 깎기로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사포에 문질러서 갈아주시면 깔끔하게 닦여요. 더러워진 사포는 한 장씩 뜯어내서 사용하시면 돼요. 브랜드는 크레타칼라나 문교 제품 다 상관없어요. 제가 협찬받은 제품은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찰필의 두께도 다양하고 사포도 같이 들어있어요. 스케치는 주로 프리즈마 컬러 콜 이레이즈 애니메이션 색연필로 그려요. 색연필보다 잘 지워지고 가루 날림이 없어서 오일 파스텔로 칠할 때 깔끔하더라고요. 연필은 흑연가루가 남아서 오일 파스텔이 탁하게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 제품이 없다면 잘 지워지는 수성 색연필도 가능해요. 하이라이트를 칠할 때 정말 자주 사용하는 유니포스카와 화이트 젤펜이에요. 두께가 달라서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해요. 유성 제품이라서 오일 파스텔 위에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면봉은 찰필 대신 사용해요. 찰필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오염이 되면 계속 닦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면봉은 금액이 저렴해서 더러워지면 새 것으로 교체해서 쓰기 편해요. 이것보다 끝이 더 뾰족한 제품도 있어요. 추천합니다. 다음 브러쉬는 화장할 때 사용하는 볼터치용 붓이에요. 피부에 닿는 용이라 부드럽고 털이 풍성하죠. 그래서 그림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면서 오일 파스텔의 부스러기를 잘 털어낼 수 있어요. 다음은 나이프예요. 나이프의 용도는 다양해요. 섬세한 작업 시 긁어낼 수 있고 두꺼운 질감 표현을 원할 때 오일 파스텔을 떠내서 종이에 바를 수도 있어요. 긁어내는 작업을 원할 때는 베이스에 밝은 색을 칠한 뒤 진한 색을 덧칠하셔야 해요. 긁어낼 때 이렇게 하얗게 남길 수 있거든요. 두껍게 떠서 바르는 작업은 풍경화를 했을 때 많이 사용했어요. 질감이 잘 느껴지는 유화 같은 작품을 하실 수 있어요.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이에요. 브랜드는 상관없이 유성 색연필이면 다 가능해요. 오일 파스텔을 두께감 있게 긁어내거나 섬세하게 묘사할 때 사용해요.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액자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림에 테두리를 그려주면 마치 액자를 끼운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종이의 외곽이 정리되면서 시선이 가운데로 집중되거든요. 훨씬 완성도가 올라가 보이죠. 그래서 화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릴지를 정한 뒤 마스킹 테이프로 액자처럼 경계를 만들어주면 편리해요. 마찬가지로 테이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반투명한 테이프도 있고 이런 마스킹 테이프도 있어요. 편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프를 뜯을 때 자꾸 종이가 손상된다면 옷이나 손에 한번 접착 후 붙이시면 접착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잘 떼어져요. 그 다음은 오일 파스텔 종이에요. 첫 번째로는 캔버스 패드인데요. 면천 소재로 된 것을 왁구 틀이 아닌 스케치북처럼 만든 거예요. 요철이 어느 정도 보이죠? 만약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이 위에 젯소를 칠한 뒤 사포질을 하시면 더 부드러운 캔버스 천이 돼요.
주로 오일 파스텔에 페인팅 오일을 섞어서 사용할 때 선택해요. 기름이 번지지 않고 유화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일 파스텔 패드예요. 오일 파스텔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종이인데 일반 캔티지 정도의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이 꾸덕하게 잘 쌓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유화 패드예요. 마찬가지로 페인팅 오일을 병행할 때 사용해요. 유화용이기 때문에 기름이 번지지 않겠죠. 캔버스 패드보다는 요철이 덜 보이지만 캔트지보단 좀 거칠어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로만 사용하면 질감이 거칠게 나와요. 부드러운 브러쉬를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브리스톨지예요. 브리스톨지는 지금까지 소개한 종이 종류 중 가장 표면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색연필이나 세밀화를 하는 작업에 많이 쓰이죠. 표면이 워낙 매끄러워서 오일 파스텔이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하지만 요철이 거의 없어서 오일 파스텔을 조금만 사용해도 밀도가 높아 보이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페인팅 오일 사용은 자제하셔야 해요. 조금 번지거든요. 다음은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포트폴리오용 파일에 넣어둡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파일은 비닐마다 검정색 종이가 들어있어 앞뒤 그립을 분리시켜줘요. 좀 무게가 나가지만 표지가 두껍고 튼튼해요.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픽사티브예요. 저처럼 파일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면 픽사티브를 사용해보세요. 오일 파스텔도 시간이 지나면 겉이 어느 정도 마르긴 하지만 손으로 문지르면 살짝 묻어나긴 하거든요. 유리 없는 액자에 보관하거나 더 오래 보존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픽사티브를 뿌리면 손에 묻어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번 작품은 페인팅 오일을 사용했어요. 지인분께서 이렇게 용기에 소분해서 사용하는 팁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입구가 좁은 용기에 소분하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조절해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종이는 캔버스 패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데지털 붓으로 기초색을 칠하기로 했어요. 페인팅 오일을 오일 파스텔에 묻혀서 녹이면서 칠해주세요. 눈부터 큰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들어간 곳은 어둡고 돌출된 부분은 살짝 밝게 차이를 내주는 것이겠죠. 이때 살구색만 쓰지 마시고 차가운 계열을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본래 살구색이 더 맑고 돋보이게 돼요. 흰자위도 완전 흰색이 아니니까 같이 어둡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눈동자와 속눈썹을 그려서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확실히 붓으로 칠하니까 형태를 그릴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다른 색과 블렌딩도 잘 돼요. 코와 눈썹 시작 쪽의 어둠도 피부색보다 짙게 그려주세요. 그럼 코의 길이가 짧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코의 입체감이 살아나요. 눈동자의 어둠을 색칠할 때 검은색을 사용하지 마시고 브라운과 블루 계열을 같이 섞어주세요. 서로 반대색이라 적당히 어두운 톤을 만들 수 있어요.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은색이나 회색을 직접적으로 섞기보다는 반대색, 보색을 찾아서 칠해야 더 깊이 있는 색을 만들 수 있어요. 브라운 같으면서도 푸르스름한 어둠 같은 묘한 느낌이요. 그런 색감들이 모이면 색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고 대상의 부분마다 서로 색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속의 색이 얼굴에도 있고 피부 속 살구색이 옷에도 살짝 보이고 배경의 색이 머리카락에도 스며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색이 골고루 섞이게 되는 거죠. 그 밸런스를 잘 맞춰주면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색으로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목은 얼굴보다 반톤 정도 어두운 정도로 칠해주세요. 구조상 목보다 얼굴이 돌출되어서 더 밝거든요. 목의 톤을 결정하는 건 얼굴 톤이에요. 항상 어떤 부분을 그릴 때 그 주변의 색과 톤을 확인하셔서 그리시는 게 쉬워요. 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머리카락을 칠해서 얼굴의 윤곽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머리카락도 한 번에 어두운 색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 번 겹쳐서 만들어주세요. 귀와 광대 부분을 칠해주시면 볼의 가장 밝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도드라지겠죠. 광대의 근육을 관골근이라고 하는데 관골근이 광대 뼈에서 입꼬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표현하시면 얼굴의 볼 중심과 측면이 분리되면서 입체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입꼬리 부분에 어둠도 살짝 표시해 주시면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육의 명칭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모양과 원리를 공부해 보시면 작품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실 수 있어요.
디지털 붓으로 기본색을 칠해 놓은 뒤 부드러운 아크릴 붓으로 묘사해 주세요. 이미 오일 파스텔이 칠해져 있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도 잘 그려져요. 특히 속눈썹이나 눈동자처럼 작은 영역은 세필을 사용하면 표현하기 쉽겠죠. 머리카락에 어두운 색을 겹쳐주세요. 두상이 빛을 받아 밝아지는 부분과 어두워지는 부분에 따라 톤의 차이를 만들어주세요. 목적은 두상이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머리카락의 결은 그 다음이에요. 머리카락의 결을 먼저 그려주다가 두상의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꼭 생각하셔야 해요. 마카를 사용해서 눈, 코, 입에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세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섬세하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배경을 칠해줄게요. 배경색의 기준은 얼굴보다 어둡고 머리카락보다 밝은 정도로 정했어요. 얼굴보다 살짝 어두우면 피부가 더 맑고 돋보일 거거든요. 너무 어두우면 오히려 배경이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의 균형을 생각해서 정해주세요. 배경과 만나는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보조 재료들 중 꼭 필요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멋진 작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